한화시스템, 카이와 군정찰 위성 핵심 장비 개발 계약, 약 2,800억 원. 한화시스템이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 사업인 425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개발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핵심 장비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수조 원대로 예상되는 우주산업 공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SAR은 액티브 센서를 이용해 어떠한 기상에서도 24시간 고해상도 영상 생성 및 전송이 가능한 영상 레이더다. 적외도 상에서 주기적 감시 및 관측이 가능해 핵심 표적 탐지, 진영, 해양 지도 제작, 환경 변화 관측 등 군민 수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SAR 위성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인 SAR 센서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카이에 개발, 공급하게 된다. 425 사업은 주변국 감시 차원에서 전략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 중인 국방사업이다. 향후 7년간 SAR 위성 및 UIR 위성을 국내 연구 개발로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로 앞서 ADD는 SAR 위성체 시제 개발과 관련해 체계종합 및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는 카이와 4일 계약을 완료했다. 위성은 플랫폼에 탑재되는 핵심 센서인 SAR, EO 및 IR에 따라 종류를 구분한다. 한화시스템은 이중 EO 및 IR 센서 개발에 독자 기술로 참여했으며 다목적 실용 위성 3A 등 IR 위성 사업에 참여해 국내 위성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 있다. 그 밖에 EO 카메라 등 위성에 탑재되는 다양한 장비 개발에도 주력해왔다. 아울러 SAR 센서 개발을 위해 풍부한 사업 경험을 갖춘 해외 선진 업체인 TASI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개발에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해 후속 우주 사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시스템 장시권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 수주로 한화시스템은 핵심 사업 분야 중 하나인 레이더 부문에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우주산업 분야에 본격 진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향후 우주 위성 탑재체 전문 개발 업체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킬체인 핵심 1조 원대 군정찰 위성 개발 425 사업 빨간불. 킬체인의 핵심 사업으로 군 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1조 원대 425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LIGNX1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변경됐다고 방위사업청이 26일 밝혔다. 방사청이 올해 1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LIGNX1과의 계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군정찰 위성을 전력화하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사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425 사업의 시제품 개발 업체 선정과 관련해 주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1순위 우선 협상 대상 업체의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2순위 업체인 카이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DD는 군 정찰위성 사업의 시제품 개발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결정된 LIGNX1과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애초 1순위로 선정됐던 업체에서 방사청에 제출한 제안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LIGNX1은 그간 ADD와 진행한 협상에서
방사청 사업 공고 당시 자사가 제출한 제안서보다 개발 목표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과 ADD는 카이 측과 5월 중으로 협상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군은 오는 2023년까지 군정찰 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제업체 선정부터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2016년 군정찰 위성 사업 공고안에 따라 지난해 말 업체를 선정한 뒤 본 계약을 체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협상 결렬로 5개월 이상 미루어졌다. 4.25 사업은 1조 789억 원을 들여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군 정찰 위성은 북한 핵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 격파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인 킬체인을 구현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군은 그동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세축체계 구축을 위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핵심 전력 자산인 정찰위성을 2020년대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3. 킬체인의 눈정찰 위성 사업 본격 착수. 동북아 우주전쟁 뒤늦게 뛰어들어 북한을 24시간 우주에서 들여다보면서 도발 조짐을 미리 알아내는 정찰위성 확보 사업이 시작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04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425 사업 추진 기본 전략과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25 사업은 우리가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 등 모두 5기의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사업이다. 레이더 위성은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다. 425 사업으로 마련할 정찰 위성은 저궤도 위성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북한 상공을 통과하면서 정보를 보낸다. 425 사업은 SAR과 요의 영어 발음을 각각 단 4와 25를 이어 붙인 425를 사업명으로 삼았다. 우리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차례로 5기의 위성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2023년 사업 완료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 당국은 내년 초 4에서 5기의 정찰 위성을 해외에서 빌려쓰기로 하고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등과 협의 중이다. 북한을 24시간 감시하는 눈 역할을 하는 정찰 위성은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방사포, 대량 살상 무기를 쏘려고 할 경우 이를 미리 제거하는 군사 작전이다. 탐지에서 확인에서 추적에서 조준에서 교전에서 평가 등 6단계를 거친다.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다시 탐지로 간다. 그래서 파괴하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킬체인이라고 부른다. 군 당국은 탐지에서 평가까지 아무리 늦어도 30분 안에 킬체인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찰위성은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임무를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갖추는 게 전시작전권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은 타격 자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찰위성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을 운용하고 있지만 카메라의 해상도가 55cm급으로 군사적 목적의 정찰이 힘든 수준이다. 이처럼 시급한 상황이지만 425 사업은 여러 차례 일정이 늦어졌다.
당초 2021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그러나 개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정찰위성의 운영을 누가 하는가를 놓고 군과 국정원이 다투면서 착수가 연기됐다. 결국 군과 국정원이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이 425사업에 착수했지만 이미 동북아 우주는 각국의 정찰위성으로 가득하다. 할리우드 영화에선 정찰위성이 지상에서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이나 운행 중인 자동차 번호판도 찍을 수 있다고 나오지만 실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해상도 15cm 수준이라고 한다. 해상도 15cm는 가로 X 세로 15cm 지역을 한 점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가장 촘촘한 정찰위성망을 갖춘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미사일 엔진의 불꽃을 찾아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위성과 우주 적외선 시스템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렸다. 열쇠구멍이라고 불리는 영상정찰 위성, 레크로스 레이더 정찰 위성도 운용하고 있다. 최신형 미국 정찰위성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다는 정보가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잦아지자 북한에 대한 정찰위성을 대폭 늘렸다. 미국 정찰위성이 보내준 정보는 주한미군을 통해 우리 군이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가진 정보 100%를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송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 소식통은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미국이 때때로 정찰위성 정보를 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에 소련 시절인 지난 1961년부터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초기 정찰위성의 수명이 6에서 8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찰위성 로켓 발사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른다. 현재 러시아에서 만든 알마즈, 페르소나, EKS 등 다양한 정찰위성이 동북아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다. 중국의 첫 정찰위성은 지난 1975년 발사한 젠빙이다. 지난 2006년 4월 발사된 젠빙-5는 중국의 첫 SAR 정찰위성이었다. 중국은 이어 야오간과 가오펀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들 위성이 군사용이 아니라 지구 관측이나 과학시험용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찰위성을 개발했다. 정보수집 위성으로 불리는 일본의 정찰위성은 영상정찰 위성 4기와 레이더 정찰 위성 2기를 보유하고 있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 최현호 씨는 동북아 우주전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시작됐다.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으로 더 치열해졌다며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빨리 따라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